통일교의 최종 목표는 천주 평화통일국을 지구촌에 건설하는 겁니다. 천주. 예, 천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평화통일국. 통일국. 예, 평화. 그러니까 세상이 한 나라로 묶여야 됩니다. 유엔처럼 통일교가 관장하는 세계 지배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코드 넘버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미국 1번, 1번, 2번 뭐 해갖고 나라들을 쫙 마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처럼 코드 넘버를 가지고 다 모여서 그걸 갖다 다 통일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예, 대한민국은 코드 넘버가 몇 번이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신 모국이니까 메시아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통일교는 천주 평화 통일국이라고 하는 세계 일국 체제를 통일교가 관장하도록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려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방해물이냐면 첫째 국가 다들 애국심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네네네. 중국은 중국뽕대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것, 부족 간의 경계. 네. 그다음에 특히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교, 이슬람과 기독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허무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버리는 거지. 와, 그래서 합동 결혼식. 예, 합동 결혼식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이게 결혼시킨다고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 세대에 가서는 합쳐지기 시작하게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엄청 쉬워요. 근데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원수 나라끼리 결혼을 시켜야 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통일교의 맨 처음에 이름은 통일신령협회지만 두 번째 이름과 지금의 이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참가정연합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냥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섞인 핏줄이라 이제 국가도 뚜렷지 않고 그렇죠. 인종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죠. 막 섞여버렸고 다만 결혼식은 다 통일교 밑에서 했으니까 주례 선생님 말씀을 따르다면 세계는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나라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어떨 때는 반공이라는 기치, 승공 기치를 내걸고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신임을 얻는데 그 신임을 가지고 오히려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김일성한테 사업을 따내오고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바로 그러한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완성한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에요? 작고하신 문선명 총재가 이 기틀을 잡았고 와, 그래. 한학사 총재가 그 부인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그걸 밀고 나가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고향이 평양 쪽이니까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빨리 트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대북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갈라져 나간 세 번째 아들은 세계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평화 사업 또는 언론 사업, 문화 사업 쪽을 신경을 쓰는 거고 엄마하고 형하고 싸우고 있는 네 번째 아들과 일곱 번째 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렬한 보수 우익 반공과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무기 사업도 하고 등등등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니 쪽은 가정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 갈라져 나간 아들들은 그것보다는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든지 사업 쪽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총재를 둘러싼 그 어머니를 둘러싼 비서진 실세진들은 사업 쪽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또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지금은 쫓겨났지만 왜냐하면 혈통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죠 서로들.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옆에 있는 측근들을 빨리 몰아내야 되고 어머니 옆에 측근들은 아들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통일교가 흘러가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에게나 이렇게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돈을 추적해 가면서 누가 얼마를 왜 떼먹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때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또는 야당이든 정치권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가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간단치가 않네. 그게 2,200억 원이고요. 2,200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단위가 굉장하네요. 그 책임을 지고 윤영호는 물러났는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되살려내려니까 큰 건수를 성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이라든가 뭐 YTN 인수는 어머니가 하던 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 원했던 건데 인수.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쪽 일이라든가 각종 행사의 장관들을 뭐 초빙하는 문제라든가 DMZ 안에다가 이제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윤영호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흔적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 옆에서 비서
이서진으로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실세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처단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이제 이것도 고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베이거스 가서 네, 600억. 600억을 네, 땡겼다는 도박판에 네. 가서 그게 아들 쪽에서 공격하려고 흘린 건지 윤영호가 측근들을 다시 제거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흘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치 않은 거죠.